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투자 기초 파트에서 복리의 마법을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중장기로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연간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연간 이상의 투자를 하려면 시장에 요동치는 흐름들을 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상 코스피에 시작하면 한국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여기 지수 기준으로 보시면은 많은 부분에서 하락이 고점 찍고 난 다음에 하락이 발생해서 정체적으로는 그냥 좀 아쉽죠. 아쉽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금리와 코스피 지수를 다 같이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요. 여기 이제 IMF 전에 이제 일본 부동산 버블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나와요. 버블 이슈 터지고 난 다음에 시장이 무너지고 금리 인상기가 나오는데 이때도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IMF도 터졌죠.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 그 시장이 하락한 저점에서 금리 인상기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가장 큰 요인은 오히려 이렇게 금리가 급락하는데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이게 더 위험한 구간입니다. 왜냐면 여기 주가 보시면 쭉 떨어져 버리죠. IMF 터졌어요, 이때가. 네. IMF 터져버렸고 그 상황과 결과는 원달러 환율은 2배가 되어버렸고요. 흑자 부도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시즌입니다. 이때는 투자하는 게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몇 년간 일어난 거예요. 동아시아 전역으로. 이때의 가장 큰 요인은 부채가 높았다는 거. 부채가 높았다는 게 지금 반복이 살짝 될랑말랑 하고 있죠. 기업 부채가 100%, 이때 부채가 얼마였냐면 400%, 400%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치까지는 안 가요. 우리나라는 자정적으로 100% 이내의 수익, 그 100%의 부채 비율에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이 컨택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되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위험 기업으로 계속 공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IMF가 끝났어요. IMF 끝나고 난 다음에 구조조정 하는 동안에 금리 인상이 확 올라가죠. 네, 오 올라가는데 이때 이 정점의 금리가 얼마냐면 9%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때 개별 금리로 IMF 때 12%까지 올라갑니다. 12%, 15%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IMF 이후의 금리 인상기 동안에 이것도 강력하게 2000년대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주가는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락보다는 금리 인상기 이런 상승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기업 시장 경제의 성장과 금리 인상이 같이 갔기 때문에 안전한 성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최근에 빠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하겠다는 것도 있었고요. 지나치게 작년에 급등이 일어난 것도 요인입니다. 버블이 많이 나왔죠. 코로나가 거의 전쟁에 준하는 상태였고 사망자도 엄청 많았잖아요. 독감 수준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독감 수준이 맞아요. 오미크론은. 근데 오미크론 이전에 델타 변이 이전에 초기 코로나는 사실상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박스권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박스권에서 금리 인상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박스권 상태니까 여기도 금리가 뭐예요? 서서서 내려오죠. 왜냐면 경제 성장을 돈을 푸는 걸로 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처럼 뭐 어떤 자산을 갖다 드밀어도 이제 성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구간입니다. 근데 코스피는 우상향을 짜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성장은 강건하게 나오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집니다. 미국의 그 디폴트 상황이 준 디폴트 상황이 나오고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이렇게 2007년도에 이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꽉 잡았어요. 1년 동안 잡았는데 실패한 거죠. 그리고 급락이 쫙 나왔습니다. 이때 유명한 일화가 베어스타스라는 은행에 이건 은행은 망하지 않을 거야 투자한 사람이 상장 폐지 당하는 경험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급락이 시장이 무너지고 얘가 쪼개질 것 같은 상황, 최근에는 현대산업개발이 약간 그런 거 비슷하게 일어나는 때의 상황은 되도록이면은 팔고 새롭게 플레이를 하는, 여러분이 포트가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잘 갖춰가지고 10분의 1이나 20분의 1이면 반땅 돼도 손절 취업도 됩니다. 왜냐면 5%의 손실이기 때문에 올해 수익 전체는 6에서 12%까지는 못 되더라도 손실이 아니게 마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장기 상승이 가능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홀드해서 쭉 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금리 인상기가 나오고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주가도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금리가 그리스 사태입니다. 그리스 사태 때문에 다시 그리스 위기 때문에 금리가 꼬꾸라쳤고요. 그때는 이제 위기 상황과 같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정도가 끝나버리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상향을 했을 때 우리는 박스컷, 전체적으로는 성장 동력을 많이 손실한 기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때 우리는 선방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긴 조정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기간 동안에 다시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동시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따른 후유증이기도 하고요. 미중 무역 분쟁의 후유증이기도 한데 그래서 금리를 조정하고 있는 찰나에 코로나가 꽝 하고 터져버렸죠. 그래서 더 떨어서 금리를 최저금리로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본, 유럽, 미국 모든 나라들이 돈을 풀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요. 여기 시점에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코로나 거의 끝난다고 했을 때 금리가 살짝 슬렁슬렁 올라오고 있었는데 델타 변이 때문에 깡깡하면서 내려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위치가 2700 정도 되거든요. 2700 언저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기를 한번 다 비교를 해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중급 정도로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아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전체 그림을 다 지워서 보여드리면은 금리 인상기 초기에는 다 주가가 같이 반등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도 초기에서 다 반등이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금리가 꿀럭꿀럭 해갖고 올라가더라도 올라갑니다. 정점을 찍는 데까지는 주가는 거의 따라서 올라간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정점 찍어갖고 내려오더라도 주가는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서 조정을 심하게 들어오기보다는 조정이 심하게 들어올 요인은 하나예요. 이 금리가 내려가야 얘가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됐을 때만 일어나는 거고요. 지금 조정은 오히려 매력적인 종목을 너무 많이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 가격대가요. 그러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집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 구간에 가깝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도 매집 시작이라고 저는 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과 준하는 전쟁이나 코로나 상황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터진다면 다시 이거와 비슷하게 그러면 고점이 3,300이니까 3,300에서 절반이 날아가거든요. 보통 절반에서 한 45% 정도 날아간다고 하면 절반하면 한 1,7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급박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거 시그널이 오기 전에 실제로 코로나 할 때도 그랬고요. 여기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일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MF 때도 그랬고요. 사실상 시장이 붕괴된다는 시그널은 확실하게 나오고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현금을 가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탈하는 거. 하나는 해치입니다. 저는 전자보다 후자를 좋아하고요. 전자와 후자를 믹스를 하는 단기 채권을 매수하는 전략,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중급 영상이다 보니까 한 장짜리긴 한데 영상이 길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만 중장기로 투자하실 때 지금 시점을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도 이거와 유사한 그림이 나올 때 몇 년 더 뒤에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그때와 비슷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꼭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공유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중장기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시고 복리 효과대로 매년 10% 정도의 수익을 꼬박꼬박 챙겨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